유튜브 채널 어떤 거 봐요? 저는 보통 게임 유튜브 채널 봐요. 브롤스타즈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들. 그냥 저는 재밌게 플레이하는 게임들을 봐요. 저는 게임이나 먹방, 상황극 같은 영상을 즐겨보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채널도 보고 있어요. 갬블링, 진호, 베개나 같은 분들을 좋아합니다. 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리고 애완동물은 키울 나이가 안 돼서 영상으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아오니요. 동물에서 게임을 하는 유튜버요. 게임에서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해줘서요. 뭐 하나 집어서 말하자면 흔한 남매요. 그냥 뭐 싸우고 화해하고 막 이런 게 재밌어요. 있어요. 누구? 우리 엄마요. DL 연구소라고. 안녕하세요. DL 연구소 한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TV에 그 연예인이 나오면 반갑고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이나 입은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이 아닌 크리에이터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구독하고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천인옥 선생님, 최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미디어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강의 주제가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 미술이란 주제를 가지고 성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 보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 편집, 제작까지 하는 영상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든가 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디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강좌명을 잡으면 모집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열면 어렵지 않게 강좌 모집을 마감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습자 활동으로서 영상을 제작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를 아주 어릴 때부터 밀착 경험하면서 자라왔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과 또 습득하고 발산하는 기운이 어느 세대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이대에 주변에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또 나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강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크리에이터로서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보면 3위에서 5위 정도 안에 항상 크리에이터가 들어있어서 놀라곤 하는데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가볍고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만드는 자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어떤 크리에이터가 몇 억의 뭐 집을 샀더라,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니까 금액이 확대돼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소위 인싸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앞서 청소년들에게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대단하고 또 아이들은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강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우리 천인옥 선생님이나 최은영 선생님은 교육하실 때 특히 미디어 생산자의 관점에서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수강생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들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영상을 제작할 때 음원이나 아니면 짧은 다른 동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제작할 때도 많은데요. 미디어 저작권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음원이나 멜론 같은 곳에서 산 음원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음원들도 다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공유마당이나 공공누리 등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주곤 합니다. 네, 크리에이터로서 콘텐츠를 생산할 때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또 타인을 비방하는 콘텐츠, 또 폭력성이 짙은 콘텐츠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또 콘텐츠에 활용되는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료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컨텐츠가 시청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크리에이터 강좌를 진행하게 되면 크리에이터의 다짐이라는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항상 넣곤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은 가졌지만 이 힘을 가지고서 과연 어떤 컨텐츠를 온라인 세상 안에 펼쳐 놓을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어떤 크리에이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청자로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또는 알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가짜 뉴스가 퍼지는 곳으로 미디어 컨텐츠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서 그게 무분별하게 모두 사실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졌는지 최신의 정보인지 등을 선별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만드는 것도 하지만 쉽게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팩트체크넷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한 다음 공유하는 방법을 습관화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서로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걸 가장 많이 표출하는 게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린이 컨텐츠에 댓글 기능이 없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불통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나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악플보다는 선플을 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인 미디어가 강세인 가운데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는 현실인데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온라인 세상 속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할까라는 문제는 미디어 강사인 저희들 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인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자세는 어때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은 또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요.